네, 김백도입니다. 2025 한일가왕전 추석 특집 즐겁게 시청하셨습니까? 예, 그 상세한 리뷰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2025 한일가왕전 추석 특집 시작하면서 한일 응원 투표 최종 결과부터 먼저 보여줬죠. 당연히 최종 1위는 우리 박서진 씨가 차지했습니다. 득표율은 무려 20%에 육박하는 19.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종 1위가 됐고요. 요거는 10월 6일 밤 12시 가까이까지 이제 투표를 했던 결과이고, 전체적인 최종 투표 결과 순위를 보시면 박서진 씨가 1위, 그 다음에 2위가 최수호 씨, 3위 김준수 씨, 4위 신승태 씨, 5위 애녹 씨, 6위 진혜성 씨고, 한국 가수로는 어쨌든 최하위는 강문경 씨가 차지했네요. 자, 또 하나 특이할 사항은 그 다음에 쭉 일본 가수들 순위가 이어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꼴등, 최하위가 유다이가 14위 최하위를 차지했어요. 아니, 일본 오디션에서는 1위를 한 사람인데, 어쨌든 한일 응원 투표 최종 결과는 유다이가 꼴등이었다. 이런 점도 좀 특이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묘한 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화면 제가 캡처해 놓은 게 네이버에 검색창에 2025 한일 가왕전이라고 딱 치면은 나오는 네이버 메인 페이지의 검색 결과입니다. 오늘 6회차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추석 특집 스페셜 회차라고 해야 될지, 그런 2025 한일 가왕전을 네이버 검색창에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6부작으로 나와요. 그러면 오늘 방영한 게 6회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5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회 막 이렇게 시청하면서 요 5회가 마지막이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진했잖아요. 5회 할 때.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요 캡처 화면 보시면 요거는 5회 방송할 때 2025 한일 강전,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 되겠죠. 그때 네이버 검색창에 2025 한일 강전 혹은 한일 강전 치면 나오는 검색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5부작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럼 이게 5부작에서 6부작으로 언제 표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표기가 바뀐 것 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메인 페이지 검색 결과를 바꿀 때는 그냥 직원이 알아서 그럼 6부작으로 오늘은 한번 바꿔볼까? 내일은 5부작으로 또 바꿔봐야지?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방송사에 최소한 그 직원이 확인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사 MBN에서 요청을 해서 이거 6부작으로 표기 좀 해주세요. 이거 5부작으로 표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하에 표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일주일 상간에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부작으로 해놨다가 6부작으로 바뀌었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한일 가왕전 시청률이 예상보다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6회까지 끌고 가면 시청률 더 떨어지면 이거 망신살 뻗치니까 5회로 끝내고 마지막은 이제 시상식 겸 해가지고 스페셜 회차 갈라쇼 하는, 요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나마 5회짜로 끝내면 거기서 시청률 통계는 끝나니까, 일단락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고뇌가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죠. 하지만 5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6회 하는 걸로 갑자기 바뀌고 왔다리 갔다리 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 예, 그런 말씀. 여기도 보시면요. 예, 이게 오늘 제가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네, 요 화면인데, 오늘 제가 MBN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편성표, 그러니까 MBN이 직접 올린 편성표죠. 거기 확인해 보니까 6회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회가 맞는 겁니다. MBN 방송사에서 이거는 편성표 해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사소한 거라고 보면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혼선을, 난맥상을 보여주는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게 정말로 몇몇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시청률 때문이라면 한 말씀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이거 2025 한일 가왕전 이제 시청률 추이표인데, 시즌 1, 그러니까 한일 가왕전 시즌 1이 되겠죠. 네. 현역 가왕 시즌 1이 끝나고 작년 4월 정도에
한일 강원전 시즌 1보다는 확실히 시청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뭐 2025 한일 강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트로트의 판세라든가 구조가 좀 조정되고 있다. 방송가의 환경까지도. 단적으로 이번 추석 때 정말 대형 슈퍼스타 두 사람이 TV 단독쇼, SBS에서는 임영웅 씨 리사이틀. 그거는 이제 사실은 TV쇼를 위한 공연은 아니었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상간에 6번에 걸쳐서 고척 스카이돔에서 임영웅 씨가 리사이틀 콘서트 한 거를 녹화해뒀다가 방영한 건데, 어쨌든 TV에서는 최초로 보여준 거니까, TV쇼라고 할 수 있고, KBS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용필 쌤이 TV 단독쇼를 한 거죠. 고척 스카이돔에서 TV 단독쇼를 위해서 콘서트 한 거. 임영웅 씨 6점 몇 프로 정도 나왔고, 시청률 닐슨 코리아 집계 전국 평균, 조용필 쌤이 15점 몇 %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임영웅 씨 6%도 몇 년 전에 KBS 송년 특집 TV 단독쇼 했을 때보다는 어쨌든 뭐 본격적인 TV쇼가 아니라고 하지만 시청률이 확실하게 낮게 나왔고, 조용필 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훈아 쌤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나훈아 쌤 그때 시청률이 훨씬 높았죠. 15점 몇 프로 요번에 조용필 쌤 나온 것보다. 그러면 조용필 쌤의 네임밸류가 나훈아 쌤보다 못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시기상의 문제, 방송 환경의 문제,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한일 가왕전만 정말 시청률 폭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고, 뭐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뭐 진혜성 씨, 박서진 씨, 여기에 출연한 가수들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률이 못 났다, 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요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이게 SBS 오디션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2주 전부터. 요거는 발라드 전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9월 23일 1회하고 9월 30일 날 2회 했는데, 요게 언제 하냐? 화요일 날 밤 9시에. 그러니까 2025 한일 가왕전 하기 바로 몇십 분 전에 시작을 해버리는데, 요게 시청률이 만만치 않게 나와요. 1회가 4.5%, 2회가 5.6%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 3회 했는데 이건 몇 퍼센트 나온지는 제가 영상 녹화하는 기준 이제 내일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시청률 추이가 나와버리니까, 물론 트로트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2025 한일 가왕전을 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음악 관련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의 발라드 쪽으로 이탈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뜻밖의 외부 요인 때문에 2025 한일 강전 시청률이 다소 기대치보다 적게 나온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이 2025 한일 강전의 시청률 추이가 뭐 폭망, 뭐 정말 너무 형편없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혹평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김백도 개인의 소견이고, 더군다나 박서진 씨의 인기, 진혜성 씨의 인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청률이 안 나온 거, 가수들의 인기,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자, 오늘 2025 한일 강전 추석 특집, 강문경 씨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강문경 씨에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방송이 뭐 사전 녹화가 다 된 부분이지만, 오늘 방송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MBN 서혜진 PD와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주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는 한이요, 몇 년 동안은 마지막 그런 협업의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끊어지고 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좋게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세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MBN 서혜지 PD와는 마지막 협업의 방송이니까, 뭐 한편으로 강문경 씨나 소속사 입장에서 씁쓸할 텐데, 어쨌든 의미가 있는, 뭐가 됐든 그런 방송이었을 거예요. 강문경 씨의 모습을 저도 보면서 만감이 사실 교차했습니다. 근데 뭐 MBN에서 강문경 씨를 한번 조명해 주긴 하더라고요. 강문경 씨뿐만 아니라 뭐 진혜성 씨나 몇몇 가수들인데, 요번에 2025 한일 가왕전을 통해서 강문경 씨가 정말 일본에도 많은 팬들이 생기고 이름을 알렸다, 뭐 그런 부분을 잠깐이지만 강문경 씨의 어떤 공헌도, 그런 부분을 조명해 주는 그런 잠깐의 순간이 있긴 했습니다. 뭐 배려 차원인지 모르지만, 자, 이제 시상식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시상식, 2025 한일 강전 베스트상부터 먼저 시상을 합니다. 베스트상하고 MVP상, 이렇게 두 가지가 시상이 되는데,
베스트 상은 뭐냐? 한일 문화교류와 친선의 의미를 높이고 한일 음악팬 모두에게 감동을 안긴 가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우정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정상 격의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 자, 먼저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수호 씨가 이 베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최수호 씨 아주 정말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일본 팀에서는 유다이가 베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유다이의 수상 소감이 좀 아리까리 모호하다. 이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근데 참 박서진 씨 이 매너 보세요. 매너상 있으면 우리 박서진 씨가 받아야 됐을 것 같아. 유다이가 받으니까 내 친구 축하해. 이렇게 이건 자막은 제작진이 단 거긴 합니다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매너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이가 베스트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이 글쎄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이 있는지 전혀 몰라서 되게 놀랐는데요. 아니, 몰라도 그냥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상은. 근데 전혀 몰라서 놀랐다. 보통 여러분 상을 받을 때 가수든 배우든 이런 수상 소감 말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인데. 아니, 이런 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까지는 그렇듯 치자 이거예요. 상을 줬으면 감사히 받고,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일본 가수들이 이렇게 한국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이 있는지 전혀 몰라서 되게 놀랐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이 되게 묘해요. 이런 투명한 상패를 갖고 싶었는데, 투명한 상패. 뭐가 좀 투명하지가 않다고 느꼈나요, 유다희 씨? 제가 애써 이렇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또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좀 묘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다희 씨, 투명한 유다희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자, 그 다음에 정말 메인 이벤트죠. 2025 한일 가왕전 MVP. 정말 MVP는 누가 될까요? MVP 시상을 하시는 분이 일본 대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대사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대사들 각국에 파견 나가 있는 대사들 중에 최고 등급의 대사가 특명 정권 대사인데 이 특명 정권 대사는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대사님도 특명 정권 대사, 장관급 대사님이에요. 미즈시마 코이지 이 대사님이 섭외가 돼서 이제 MVP 상을 시상을 특별히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시상을 하는데 MVP는 자국팀 승리로 이끌고 여러 다양한 무대를 통해 발군의 매력을 보인 가수에게 수여한다. 그러니까 승리한 팀, 한국 팀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까지 하면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답대로 되면 괜찮은데 오답이 나왔다. MBN 방송사에서 오답을 찍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2025 한일 가왕전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드는데 그래도 다행히 박서진 씨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거. 우리 박서진 씨 참 매너가 있어요. 다 이렇게 일본 가수하고 맞대결할 때 승리할 때도 야 하고 막 웃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아닐 줄 알았는데 이런 표정을 짓잖아요. 이 MVP 상을 수상할 때도 약간 좀 겸연쩍으면서 내가? 약간 이런 표정.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좀 그런 받을 사람인데 내가 당연히 받았지 요런 표정이 아니라 다 그래도 매너 있게 그런 제스처를 취해 주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저는 굉장히 매너 있는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표정 자체도 하나의 제스처라고 본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MVP 때는 한번 웃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환하게 웃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영광을 그런 느낌으로 이런 환한
박서진 씨의 또 미소를 볼 수 있어서 우리 박서진 씨 팬분들은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어쨌든 받을 사람이 받게 돼서 이게 이상한 결과가 나왔으면 정말 답답했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특명정권대사님께서 시상을 하셨고 한국팀을 승리로 이끈 주역 수상 소감은 유다이처럼 애매모호하지 않고 박서진 씨는 아주 그냥 이거는 인공지능이 답을 낸 그런 모범 답안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상을 받겠습니까? 일단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참 시청자들이 흐뭇하게 저런 좋은 인성 노래 실력 받을 사람이 받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 MVP까지 받게 돼서 최종 우승 너무나 영광이고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떨어지는 그런 수상 소감입니다. 상이 투명한데 이거 투명한 상 투명하게 우리 제작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유다희 씨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상하지 않는 이게 사실은 진짜 투명한 수상 소감이죠. 네, 정말 멋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순서 2025 한일가왕전 추석 맞이 갈라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만났네 한국 탑7의 무대로 주현미 씨고 이걸로 경쾌하게 시작이 돼서 또 박서진 씨 파트에서 부르는데 그냥 아주 간드러지고 착착 노래가 달라붙습니다. 역시 진이구나. 역시 2025 한일가왕전 최우수 MVP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강문경 씨도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좀 짠하다고 할까요?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물어보시면 강문경 씨가 좀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강문경 씨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강문경 씨 개인 소외가 왜 없었겠습니까? 서주경 대표님도 그렇고 하지만 좀 꾹 참고 만약에 참아야 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말이에요. 한번 좀 꾹 참고 남아 있었으면 결과론적으로 강문경 씨에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미 결과가 나온 마당이긴 합니다만 저는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순서에 이제 박서진 씨의 또 훈훈한 인품을 볼 수 있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다희 씨한테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둘이 동갑나기 친구인데 앞으로 서로 음악적 동반자로서 조금 떨어져서 지내더라도 계속 교류도 하고 친구로 지내자 이런 또 손을 내미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저는 유다희 씨가 어쨌든 가창력에 있어서는 뛰어난 가수고 평생 가수를 할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동갑나기 가수로서 인기 가수로서 서로 음악적 교류를 하고 같이 또 무대도 할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좋은 거고 그래서 양국 한일 간의 우호에 서로 이제 마중물 역할, 교두보 역할을 한다면 전 좋은 일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박서진 씨라면 그런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둘이서 이렇게 또 MC도 봤습니다. MC도 보고 그러면서 또 박서진 씨의 무대가 공개가 됐죠. 유진아의 모란. 이 노래 또 우리 박서진 씨가 너무 잘 부르는 박서진 씨의 그런 대표 커버곡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 모란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엄마 이렇게 애절하게 엄마 4층 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럴 때 박서진 씨의 애절함이 더 증폭되는 점층법으로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이 메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 멋진 그런 모란 무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문경 씨의 마지막 그러니까 2025 한일 가왕전에서만의 마지막이 아니고 MBN 서혜진 PD와의 협업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나훈아쌤의 지금의 나였더라면 좀 제목도 참 오묘하네요. 나훈아쌤의 지금의 나였더라면을 딱 불렀는데 저는 왜 그렇게 들리죠? 지금의 나였더라면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착각이겠지만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의 나였더라면 한 템포 좀 화를 내려놓고, 물론 강문경 씨의 팬분들은 또 그럴만 했다. 그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이었는데, 어쨌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문경 씨는 적어도 MBN이 서혜진 PD와 함께 협업을 하는 동안은 MBN에 출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엉뚱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호중 씨와 강문경 씨가 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미스터 트롯 시즌 1 끝나고 사랑의 콜센터 이렇게 할 때 김호중 씨가 초반에 몇 번 나오다가 이제 계약 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단독으로 활동하겠다고. 나중에 김호중 씨가 지금은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고 갔지만, 그러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가진 않고 이제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치고, 군복무 대체 복무를 마치고 이제 사회 복귀해서 언제 TV조선에 다시 나왔냐. 서혜진 PD가 떠난 다음에, TV조선을 떠난 다음에야 김호중 씨가 TV조선에 다시 출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문경 씨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하여튼, 이 지금의 나였더라면 이 무대가 강문경 씨의 당분간은 MBN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무대. 극적으로 서혜진 PD와 화해하기는 제 생각에 서혜진 PD의 스타일상도 또 강문경 씨와 서주경 대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양반도 또 이 주관이 강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극적인 타협은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박서진 씨의 신곡. 방송에서는 최초 공개입니다. 방송에서 전 세계 최초 공개. 박서진 씨의 따끈따끈한 신곡. 당신 이야기. 우승 특전 신곡이 이제서야,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서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최고의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죠. 트로트 작곡가 윤명선 씨의 당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꾸 듣게 되는 곡. 중독적인 곡. 세월 속의 일기는 가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그런 곡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창 스타일을 윤명선 씨가 그야말로 집중 연구해서 딱 알맞춤의 곡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듣는 그런 정말 쭉 롱런하는 그런 곡이 되지 않겠는가. 당신 이야기 정말 멋진 곡이 이번에 탄생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예고 찾아왔죠. 박서진 씨, 유다이가 이끄는 한일 대표 가수들의 한일 탑10쇼 2. 다음 주 화요일날 바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BS 이제 우리들의 발라드인가, 그거하고 좀 당분간은 경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일 탑10쇼 2가 그냥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의 최고 강자로 우뚝 올라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